자, 이제 2017학년도 6월 모의고사 3학년 화학 1 한번 볼게요. 자, 2017학년도면 우리 2016년에 시험을 본 거죠. 자, 1번부터 천천히 봅시다. 자, 다음은 학생 A가 어떤 물질의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해서 과정이 쩌르륵 나와 있는데 우리 과정을 보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는 게 더 편하죠. 그림으로 봤을 때 어때? 자, 처음에 정 20면체를 자르고 잘라서 약간의 공 모양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그러면 문제에서 탄소 동소체 중에서 공 모양을 갖는 거 뭐가 있다? 우리 플로렌이 공 형태를 가진다는 거 알고 있죠? 따라서 1번의 정답 4번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자, 흑연하면 뭐예요? 정육각형이 나란히 계속 배치되어 있는 층상구조, 그죠? 각각의 층을 가지고 있는 층상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흑연이었죠. 자, 그리고 그래핀은 그 흑연에서 한 층, 그쵸? 층을 하나만 잘라서 그 한 층의 얇은 부분이 그래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나노튜브는 이 그래핀을 돌돌 말아서 관 모양의 형태, 그죠? 그래핀이 이제 돌돌 말려있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고요. 자, 아무튼 나노튜브, 튜브잖아요. 그래서 관에 길게 이어져 있는 형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이아몬드는 우리 보기의 물질 중에서 유일하게 뭐다? 탄소 하나에 4개의 탄소가 결합해 있는 형태의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따라서 이제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플로렌 이 4개의 물질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도가 있지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남는 우리 전자가 없기 때문에 홀전자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전기 전도도가 없었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1번의 정답 4번 되겠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2번 또 볼게요. 다음은 3가지 분자의 분자식이다. 자, 이때 분자의 결합각 크기 물어봤네요. 자, 처음 H2O부터 볼게요. 물이죠, 물. 물은 산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자, 위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약간 구분형 구조를 가졌다. 얘기할 수 있었죠. 결합각은 104.5도 정도 된다 그랬어요. 자, CH4는 탄소 중심으로 4개의 수소가 결합을 해 있고, 얘네들이 정사면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얘기했어요. 따라서 수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각은 109.5도가 된다.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 자, BF3 같은 경우는 자, 붕소 같은 경우 우리 전자가 최각 전자가 3개밖에 없었죠. 따라서 플로린이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된다. 이 3개의 전자와 공유 결합을 할 건데 지금 보시면은 공유 전자쌍 3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도 없죠. 따라서 어떤 결합각을 가져야겠다. 얘네들은 평면 삼각형 구조를 이룰 것이고 결합각 120도 되겠죠. 자, 그럼 결합각의 크기 BF3가 제일 크죠. 120도로. 자, 1번, 2번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CH4니까 2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와서 3번 또 볼게요. 그림은 물이 생성되는 2가지 반응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반응 보시면 자, 여기선 H2O2 얘 뭐예요? 과산화수소라 그죠? 과산화수소에서 가 반응 같은 경우는 H2O 물이 발생했으니까 남는 거 뭐야? O 하나만 남죠? 그럼 뭐가 되겠다? 여기다 반응식을 쓰면 2개의 H2O2가 자, 일반적으로 그냥 과산화수소를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물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 촉매가 있으면 좀 더 빠르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촉매 반응 하에 뭐가 생성된다? 2개의 물 분자와 하나의 O2 산소 분자가 생성되는 게 가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O 하나만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O2 이렇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반응 같은 경우는 어때요? O2하고 뭐가 만나서 H2O 생성되네. 기억은 뭐겠어요? 네, 수소겠죠. 따라서 2개의 수소 분자 플러스 O2가 만나서 2개의 H2O2 된다. H2O2가 아니죠. H2O죠. 자, 이 반응이 이제 다른 반응, 이 반응이 되겠죠. 자,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과정 가는 화학 변화이다. 화학 변화라는 건 뭐예요?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분자 구조, 즉 공유결합이 깨지거나 새로 생겨나는 이러한 결합이 구조가 바뀌는 반응을 우리가 화학 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죠. 지금 보시면 H2O2에서 H2O로 분자 구조 자체가 바뀌었죠. 따라서 결합이 하나 깨졌다. 그쵸? 그래서 보기 기억 화학 변화 맞습니다. 다음 니은. 반응에 제시된 물질 중 화합물은 2가지이다. 반응에 제시된 물질 중에 H2O2하고 H2O만 화합물이죠. 나머지는 O2하고 H2니까 그냥 원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니은은 맞죠? 그럼 니은도 맞네요. H2O2하고 H2O니까. 디귿. 니은에는 다중결합이 있다. 니은이 뭐였죠? O2죠. O2는 산소들끼리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였어요. 따라서 디귿도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 3번의 정답. 네, 5번 되겠죠? 다음 넘어가서 4번 볼게요.
다음은 물의 구성 원소의 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자, 실험 과정 쭉 보면은, 자, 증류수에 Na2SO4 넣었다. 얘는 뭐예요? 전해질 넣어준 거예요. 전해질. 왜? 증류수는 전기가 안 통해서 전기 분해를 못 하는데, 이 Na2SO4를 넣음으로써 전기가 통하게 만들어줬다. 따라서 물을 전기 분해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장치를 준비했어요. 그죠? 유리관 있고 수용액 A를, 이제 수용액 A가 진짜 증류수에 Na2SO4를 넣은 거겠죠? 자, 얘를 이 부분을 통해서 넣겠대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전원장치가 있어가지고 지금 전기 분해를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콕이 있는 부분이 뭐겠어요? 자, 물을 우리가 전기 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H2O가 H2 플러스 O2로 이렇게 분리되는 실험이 되겠죠. 전기 분해는. 자, 그럼 각각이 모두 기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다? 이 전극에서 전기 분해가 돼서 H2하고 O2가 각각 발생을 하게 되면 기체이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고, 자, 위로 이제 날아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때 콕을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다? 이 부분에 공기가 모이면서, 그렇죠? 공기층이 쌓이겠죠. 공기층이 쌓인다는 건 그 쌓인 공기에 우리가 부피를 잴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부피가 뭐가 되겠다? 발생한 기체의 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과정 나, 다,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했어요. 보시면은 기억에서 일단 증류수 넣은 것밖에 없죠. 아니군요. 증류수를 넣지도 않았네. 그쵸? 수용액 A와 그림 같은 실험 장치 준비한 거 이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나, 다, 라 하고 마지막에 유리관에 모인 기체의 종류를 확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보기는 뭐가 있는데? 기억. 전원장치를 사용하여 전류를 흘려준다. 전류를 흘려준다는 건 우리 전기분해의 최종 반응이겠죠. 전기분해. 따라서 기억이 제일 마지막에 가야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은 1번, 2번, 4번은 안 되겠다. 그쵸? 라에 기억이 가야 되니까 3번, 5번 중 하나인데, 그 다음 니은 보시면 A를 유리관 양쪽에 가득 채운 후 콕을 닫는다. 그리고 디귿은 유리관 내 수면의 높이 변화를 측정한다. 얘기했어요. 유리관 내 수면에 높이 변화가 있네. 얘가 뭐야? 전기 분해 후 포집된 기체의 부피 측정하는 거죠. 부피. 그럼 전기 분해가 일어난 후에, 전기 분해한 후에 부피 측정하는 거니까 디귿이 마지막이네. 죄송합니다. 그럼 3번, 5번이 안 되고 디귿이 제일 마지막에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디귿 마지막인 거 2번밖에 없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니은이 A를 유리관 양쪽에 가득 채운 후 콕을 닫는다 했잖아요. 즉 니은이 전기 분해를 하기 전에 수용액 A를, 그쵸? 전해질을 넣은 증류수를 넣는 과정이니까 전기 분해하기 전에, 그쵸? 용액 A를 채워야 되는 거고, 그런 후에 전기 분해를 하고, 전기 분해를 한 후에 포집된 기체를 측정한다. 기체 부피를 측정한다. 이런 과정이 돼야겠네. 니은, 기억, 디귿이죠. 몇 번이었죠, 우리? 4번에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5번 또 볼게요. 학생 A는 화합물 내 원자들의 양의 산화수 X와 음의 산화수 Y를 구한 후 다음과 같이 X와 Y를 결정하였다. 라지 X는 그냥 X의 최대값이고 라지 Y는 절대값 Y의 최대값이네. 왜? Y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음의 산화수잖아. 즉 음의 산화수에서 부호만 빼준 거죠. 그래서 부호 빼준 것의 최대값, 즉 음의 산화수 중에서 전하량이 가장 큰 녀석을 찾은 거죠. 이때 라지 Y가 라지 X보다 큰 것을 찾으시오 했어. 그럼 우리 산화수 각각 결정하면 되겠지. HCl 같은 경우는 H가 우리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CL은 마이너스 1. 같네. Y가 더 크진 않더라. 빼고 2번 N2H4니까 H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산화수가. 그럼 H4에 N이 2개 대응하니까 N은 산화수가 몇이 돼야겠다? 2-가 돼야겠다. 마이너스 2가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2번 보시면은 N, 즉 음의 산화수가 양의 산화수보다 절대값이 큰 걸 볼 수가 있네. 일단 정답 5번에 2번 될 것 같아요. 나머지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H2SO4면 H는 플러스 1이 돼야 되고 O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그럼 S는 몇이 돼야 될까? 플러스 2죠. H2니까. 그리고 O4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4에서 마이너스 8이 돼야겠다.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6 남으니까 얘를 전체 전하량을 0으로 만들어주려면 S가 몇이 돼야겠다? 플러스 6이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양의 산화수가 더 크죠? 4번 OF2면 F가 마이너스 1이 돼야겠고 산소가 몇이 되겠다? 플러스 2가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4번도 O, 산소 플러스가 음수보다 더 크네. 그 다음 5번 CR2O3면은 O가 마이너스 2가 돼야겠고 CR2가 O3에 대응돼야 되니까 CR은 플러스 3이 돼야겠다. 얘도 양의 산화수가 훨씬 더 크죠? 따라서 5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제가 개념 얘기하면서도 산화수 이제 정하는 방법 다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정해야 될 건 뭐다? 할로젠이나 알칼리 금속 또는 이제 수소도 들어갈 수 있는데 수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금속하고 결합할 때는 플러스 1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금속 원소하고 결합할 때는 마이너스 1가가 돼야 된다 말씀드렸죠. 얘네 세 가지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돼야 된다? 산소의 산화수를 정해야 되고 그런 후에 이제 나머지 원소들을 정해준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계속 이어서 6번 볼게요. 그림은 분자 X2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얘가 뭘 나타나 봤더니 존재 비율이 어때요? 지금 X2가 있고 X2인데 뭐예요? 하나는 원자량이 A고 하나는 원자량이 A 플러스 2인 녀석이 결합한 게 있죠.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X2는 A 플러스 2가 두 개 결합한 녀석이 있네. 자, 이렇게 세 가지 녀석이 각각의 존재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자, 보기를 보면 어때요? 기억 XA와 XA 플러스 2의 존재 비율은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원소의 존재 비율을 따져야 되니까 일단 X2의 존재 비율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잖아. 즉 X2가 우리 지구상에 1몰만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X2가 1몰만 존재한다는 건 이게 존재 비율이 곧 뭐가 된다? 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원자량이 A인 X2는 지구상에 4분의 1몰만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원자량이 A인 X하고 A 플러스 2인 X가 결합한 X2는 지구상에 2분의 1몰만큼 존재하는 거고, 또 원자량이 A 플러스 2인 X2는 지구상에 4분의 1몰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 우리 X의 원자량이 A인 거, 그리고 그냥 원자로만 보는 거예요. 원소로만. 원자량이 A인 거고 A 플러스 2인 거고에 각각의 몰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상에 X2가 1몰 존재한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X는 2몰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중에 원자량이 A인 녀석은 몇 개가 되겠어요? 일단 원자량이 A인 X2가 4분의 1몰 존재하니까 거기에 곱하기 2 해주면은 2분의 1몰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전체량이 2분의 1인 A하고 A 플러스 2의 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참 애매하다. 계산하기. 그죠? XA 곱하기가 아니라 A 플러스 2의 X. 얘 같은 경우는 전체 지구상이 2분의 1몰 존재하게 되니까 XA도 여기서 2분의 1몰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플러스 2분의 1 하면 되겠다. 즉 지구상에 1몰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전체 X가 2몰 존재하는데 원자량이 A인 애가 1몰 존재하니까 A 플러스 2인 애도 몇 몰 존재하겠다. 얘도 1몰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존재량이 같으니까 존재 비율도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자, 기억?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딱 봐도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A 플러스 2도 4분의 1몰, 그쵸? 그리고 A도 4분의 1, 그리고 둘이 합쳐진 게 2분의 1몰. 그럼 반반 잘라가면 1대1로 존재하겠구나. 이렇게 때려 맞춰도 되긴 돼요. 그 다음 니은 XA와 XA 플러스 2의 중성자 수는 같다. 원자량이 다른데, 그쵸? X라고 우리가 원소로서 서로 같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동위 원소라는 거고, 그쵸? 동위 원소라는 건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 그쵸? 전체 질량수, 원자량이 달라지는 녀석이죠. 따라서 니은은 말이 안 된다. 니은은 틀렸고요, 그죠? 그럼 기억 맞고 니은 틀렸으니까 1번, 3번 중 하나가 되겠네. 그 다음 디귿 XA와 XA 플러스 2의 화학적 성질은 같다. 자, 우리 동위 원소의 특징이 뭐예요? 물리적 성질은 같지만 다시 얘기할게요. 다 반대죠. 물리적 성질은 다르지만 화학적 성질이 같은 녀석이 우리 동위 원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6번에 기억 디귿 맞으니까 3번 되겠죠. 기억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풀어드리려는 거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각각 우리가 몰수를 계산을 한 건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긴 해요. 차라리 어떻게 하자. 막대로 잘라서 보세요. 자, 전체 존재 비율을 각각의 막대를 존재량으로 보면
즉 A 플러스 원자량이 A인 게 4분의 1, A 플러스 2인 게 4분의 1씩 있는 거고, 자, 이 가운데 2분의 1 있는 거는 둘이 반반씩 결합한 거니까 이 막대 반 잘라서 얘 여기다 갖다 붙였고 아래에 있는 거 여기다 갖다 붙였다 얘기하면 똑같은 높이를 가진 막대가 되겠죠. 그래서 존재비율 같다. 이렇게 계산해도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서 7번 한 문제만 더 봅시다. 자, 다음은 바닥 상태 질소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나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 다는 각각 1s, 2s, 2p 중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우리 바닥 상태 질소 원자면 질소 원자 원자번호 몇 번? 우리 7번인 거 알고 있죠? 수헬립의 봉탄질이니까. 셀립의. 자, 그럼 원자번호 7번이면 자,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겠다? 바닥 상태인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1s, 2s, 2p. 자, 싸움 원리, 훈트 규칙, 파울리 베타 원리 다 따져야겠다. 바닥 상태니까. 그러면은 7개니까 전자가 7개니까 여기 2개 배치되어 있고 ES에도 2개 배치되어 있고 EP 같은 경우는 오비탈이 총 3개니까 어떻게 배치가 되겠다. 3개 배치하는데 하나, 둘, 셋 각각의 오비탈에 하나씩 배치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후에 우리 조건을 보니까 어때요? 가와 나의 모양이 같다 했어요. 모양이 같으려면 뭐다? 같은 S오비탈이어야 모양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가나는 1s, 2s가 되겠고 EP가 뭐가 되겠다? 다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보니까 가와 다에는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다. 원자과 전자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최외각 전자라고 하죠. 최외각 전자. 즉 가장 바깥쪽 껍질에 드는 전자가 되겠고 다는 EP니까 가가 뭐가 되겠다? ES가 되겠다. 즉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S오비탈이 가가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가 가다. 그럼 얘가 나가 되겠죠. 자,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다에서 전자가 발견된 확률은 핵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에 따라 변한다. 우리 1s, 2s, S오비탈 같은 경우는 구형의 오비탈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핵으로부터의 거리, 그쵸? 등방성, 방향이 어떻게 되던 간에 전자가 발견된 확률은 같고 핵으로부터의 거리만 따지면 되지만 이 P오비탈 같은 경우 어때요? 우리 R형 모양이라 그러죠? 대략 이런 형태의 오비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겠다? 핵으로부터의 거리뿐만 아니라 방향에 따라서도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따라서 기억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니은 오비탈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크다. 가는 2오비탈, 그쵸? 2s 오비탈, 나는 1s 오비탈이니까 바깥쪽에 있는 껍질이 오비탈의 크기가 당연히 더 크겠죠? 따라서 니은도 맞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디귿 봅시다. 디귿. 에너지 준위는 다나 가의 순서대로 갖는다. 일단 다가 2p 오비탈이니까 에너지 준위가 가장 큰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나하고 가를 비웠을 땐 가가 2s 오비탈. 즉, 더 바깥쪽의 껍질이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그럼 7번에 기억 니은만 맞죠? 자, 7번에 3번 되겠네요.